안녕하세요. 아르케고스 경영연구소의 이승환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영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조직을 진단하는 게 일이긴 한데요. 부가적으로 부부 심리 상담도 공부를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동료들에게 일에 대한 고충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문성을 길러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부 심리 상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어떤 학맥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선생님이 어떤 족보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다들 인간과 관계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인간관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다양한 계보가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상담한다는 게 생각보다 대단히 난해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조직적 현상, 부부관계조차도 그런 조직적인 현상을 현대 경영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경영의 관점에서 일관적인 어떤 그런 팀빌딩의 철학으로 설명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긴 한데요. 아무래도 부부관계도 그런 시대 정신이 변화하는 데 맞춰서 그 문제 자체의 정체성이나 갈등의 양상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현대의 가장 발달한 나라인 미국에서 20세기 초부터 해서 부부관계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차 대전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상이 변하기도 했고 또 거기다가 그런 어떤 이론적인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여러 훌륭한 학자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많이 이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공부의 역사도 좋기 100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많습니다. 이마고니, 뭐 ET, EFT, 사티어 등등등 정말 많은 선생님과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넓게 두루두루 공부를 해보면 이런 이론들 자체가 다 그런 각자의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 이론에만 너무 매달리는 상담사는 좀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부관계 이론을 다루는 선생님들 중에 존 가트만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42년생이신가 그래서 연세가 좀 되시는데도 여전히 활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트만 선생님은 심지어 어떤 부부가 이혼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좀 야매스러운 연구도 해서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약간 그런 약장수스러운 면들을 빼고 보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어떤 태도가 부부 관계를 망가뜨린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있는데 이게 딱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나친 자기 방어. 둘째, 담 쌓기. 셋째, 비난. 넷째, 경멸. 그런데요, 지나친 자기 방어는 상대의 잘못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냥 나는 피해자다, 나는 선하다 이런 관점을 계속 내세운 태도고요. 담 쌓기는 영어로 하면 스톤 월링이라고 하는데 대화를 거부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비난은 말 그대로 상대를 공격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가트만 선생 말씀의 가장 위험한 태도이자 이런 핵심적인 문제적인 자세가 바로 경멸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경멸이 심지어 다른 문제적 태도까지 다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경멸은 뭐냐면요. 겉으로는 뭐 비웃거나 이제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이런 겉모습을 떠나서 더 핵심적인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상대방도 자기만의 주관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는 그런 고유한 개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특정한 상황 내지는 거의 뭐 항상 오직 내 가치관만이 옳은 거죠. 그래서 사실 경멸은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자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고 누구든지 또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심하게 어떤 경로를 이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당연히 경멸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부부라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언제나 사람은 방어적으로 굴게 되잖아요. 상대방한테서 원인을 찾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왜 그 상황에 그렇게 반응했는지, 내 내면을 더 성찰하고 나의 가치관을 메타적으로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관계도 건강하게 관리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기반의 상담 이론들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마냥 뭐 그냥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진단하는데 꽤 유효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댄 앨런더 선생님이란 분하고 트램퍼 롱맨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성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 책 이름이 Intimate Allies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친밀한 동맹쯤 되겠네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구약의 룻기에 나오는 루스하고 보아스 부부에 대한 결혼 스토리를 예로 들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 둘을 부부관계의 모범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룻기가 굉장히 짧은데도 이게 그냥 읽어보면 너무 옛날 그 지역의 동네 풍습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스토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룻은 젊은 여인인데 근데 과부에다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을 해보면 이제 돌싱에다가 이민자인 거죠.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 모압 사람인가 그렇거든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늙은 노총각이긴 한데 그 동네의 지주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룻과 보아스가 서로 호감이 있으면서도 아무래도 사회적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니까 쉽게 가까워지질 못하는 거죠. 게다가 룻은 이제 자신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과부인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좀 조언을 해서 룻이 조금 과감한 대시를 하고, 보아스는 자신이 사회적 책무를 다 챙기는 그런 절차를 잘 따르면서 격식을 잘 갖춰서 룻을 이제 부인으로 맡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 룻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취약성을 좀 그냥 가감 없이 드러내고, 또 보아스는 그런 룻을 보호를 해주지 그걸 얄팍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도 요즘 말로 하자면 그런 되게 신사적이고 점잖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신학자인 이 저자들이 룻과 보아스 부부를 왜 모범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서로의 약점은 감싸 안아주면서도 서로의 영광스러움은 높여주려고 했어요. 이건 사실 선택의 문제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에고를 위해서 상대를 도구적으로 이용하거나 깎아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나를 내려놓고 상대의 영광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오벳인데,
오벳의 손자인가 증손자인가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이런 한 부부의 참된 결합은 성스러운 족보를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팀빌딩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날씨가 계속 쌀쌀한데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